이 돌아왔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그래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자, 오늘 코너는요, 제가 관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관절이 되게 광범위해요. 되게 광범위한데,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관절. 자, 우리 관절이 갑니다. 반려동물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관절. 자, 보시면요, 파행이라고 있어요. 파행은요, 통증이나 상처에 대한 반응을 걸음걸이와 이동의 장애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깨 고련골증, 선척전 어깨탈골, 무릎에 고련골증, 유합되지 않은 팔꿈치 돌기, 비대성 고리 영양증, 팔꿈치 수축근의 자연분리나 석회화, 요골과 척골의 비대칭적 성장, 범골염, 골반의 이형성을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죠. 저도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보시면요, 이 파행은요, 발병은요, 보실 때 심한 통증을 보게 됩니다. 자, 움직일 때 영향을 받는 다리에 체중을 실지 않을 때도 심한 통증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경증, 무딘 통증, 움직일 때 영향을 받는 다리에 체중이 약간 실리게 돼서 아프게 되는 거죠. 자, 통증은 움직일 때만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환축은 동작과 보행을 불편함에 최소화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이래서 발병이 된다고 하지요. 자, 골반 둔부 통증, 뒷다리 파행, 경직, 절름발이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거는요, 혈액과 혈액화학치 요검사 보통 정상이 나와요. 이런 혈액 검사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CT, MRI, 본스캔, 유신되는 근골격계 모두 촬영을 통해서 알게 되죠. EMG라고 근골격병과 심근근병 간별 진단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근과 신경 생검, 정말 이거 어려운 말이죠.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병원 가서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임비제가 그런 얘기 했었지 하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아는 체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어요. 자, 증상 있는 다리의 확인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항상 날씨의 변화, 운동, 휴식 시전에 치료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날씨 변화도 되게 사람도 똑같아요. 자, 파행의 시점, 만성인지 급성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행의 진행 정도 정말 중요하죠. 자, 정지 상태인지 느리게 빠르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파행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거의 선천적인 게 많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빠르게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가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환축의 통증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체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되고 안전한 검사를 실시해야 돼요. 보행 관찰 정말 좋은 거죠. 보행 관찰. 그래서 제가 전부터 얘기했듯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댕댕이네 양이를 되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런 모습, 저럴 때 저런 모습.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아플 때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습식사료 있죠. 냄새 정말 좋은 습식사료를 먼저 먹여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속이 안 좋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그것도 안 먹게 됩니다. 우선 그걸 먹음으로써 우선 집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촉진 뭔지 아시죠? 눈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거 촉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뼈와 관절이 수동 동작, 원인부터 근육까지 가겠죠. 자, 비정상적인 동작, 그리고 소리도 들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또 검사합니다. 그리고 세포학적 검사, 관절액을 또 검사를 해요. 되게 전문적인 검사죠, 지금. 자, 우선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하시면요, 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못하도록 할 때 가장 기본입니다. 진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 바닥에 깔아주는 매트 같은 게 정말 많이 팔린다고 해요. 심지어 그 제가 아시는 브랜드인데 박람회장에서 1억을 팔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사세요. 이제 중요하니까. 그리고 높은 곳에 뛰거나 무거운 짐을 들게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시키는 등 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특히 그런 거 있죠. 차렷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자, 바닥과 맞닿는 무릎 부위의 마찰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닥에 편안한 시트를 깔아두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럭키 늦었습니다. 뺨 한 대 맞을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발바닥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파행은요,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요새 베스트 병이죠. 요새 반려동물계의 베스트 병, 슬개골 탈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칠 게 아닌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슬개골 탈구. 근데 정말 많아요, 요새. 자, 슬개골은요, 무릎 관절 위에 있는 작은 뼈를 말합니다. 무릎 관절에 있는 작은 뼈. 자, 이 뼈가 옆으로 빠지는 것을 슬개골 탈구라고 합니다. 자, 슬개골은 관절 위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슬개골 탈구 증상이 나타나려면 반려견은 움직일 때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심각하면 퇴행성 감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또한 슬개골 탈구는 방치해 두면 작은 자국에도 십자인대 파열로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료들은요, 제가 네이버 강아지 사진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네이버에서 출처한 겁니다. 자, 슬개골 관련 질병은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슬개골이 유전적인 게 제일 커요. 자, 소형견에서 자꾸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슬개골 탈구를 대형견도 말아요. 별이도 많죠. 정말 많죠. 자, 전문가들은요, 슬개골 질병은 유전적인 측면이 80%, 후천적인 측면이 2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반려견을 입양할 때 부모견은요, 1대1 보시지 말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부모견이 슬개골 탈구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솔직히 근데 요새 뭐 유기동물을 또 입양하자라는 말도 있어서, 근데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밤에 촛불 켜놓고 너의 엄마 아빠가 혹시 무릎이 아팠니? 라고 한번 해가지고 아팠으면 한 번 짚고 안 아팠으면 2번 짖어라, 이런 식이라도 좀 어떻게든 해보세요. 자, 만일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요,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게 정말 좋겠죠. 특히 미끄러운 바닥에서 오래 생활하거나 자주 뛰어오르는 행동을 보이면 물리적 충격이 발생해 슬개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봐봐. 지금 보시면 유전적인 측면이 80%예요. 유전적인 측면이 80%고 후천적인 측면이 20%인데 20% 아이들도 점프 하다가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보세요. 유전적인 측면도 80%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10살 때 슬개골 탈구가 올 게 5살 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게 진짜 슬개골 탈구인지 한번 봅시다. 위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반려견이 걷거나 뛸 때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거나 오른쪽과 왼쪽 뒷다리 보행이 엇박자를 보이면 슬개골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한쪽 뒷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뒷다리를 뒤로 펴는 동작을 자주 해. 그 알죠? 스트레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뭔지 아시죠? 앞다리는 발에 받치고 있고 뒷다리를 하나씩 스트레칭하면서 요가하는 것처럼 뻗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슬개골 탈구를 의심되는 애들이 그런 장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슬개골에 문제가 있는지 아는지는 가까운 동물병원 찾아가는 게 제일 최고죠. 우선 최고죠. 뭐 CT나 MRI 찍어봐야 되니까. 그 산책이나 운동을 한 다음 무릎 부위를 심하게 깨물거나 혔을 때도 슬개골 부위의 통증을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지켜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슬개골 부분을 핥는다는 거는 밖에서 찐득이를 물려올 수도 있고 모기에 물릴 수도 있지만 슬개골 부위의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났을 때는요,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와 같은 임상 증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경우 슬개골 탈구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야 임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증상을요,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슬개골 탈구가 다 진행된 다음,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이걸 슬개골 탈구의 이런 증상들을 보여주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슬개골 탈구의 단계별 증상이 있습니다. 단계별 증상. 자, 1기. 사람 손으로 반려견의 슬개골을 만지면서 탈구를 시도하면 탈구되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오며 반려견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걸음걸이 역시 정상이다. 이게 1기입니다. 자, 고관절도 이 슬개골 탈구랑 비슷해요. 자, 희망의 루비. 고관절도 이 슬개골 탈구랑 비슷하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기. 자, 탈구가 스스로도 일어나는 단계이면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정상 보행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정말 많이 왔죠. 자, 3기. 슬개골이 계속 탈구된 상태로 있는 단계죠.
사람 손으로 탈구를 회복시켜주면 제자리로 돌아가나 무릎 관절을 굽히면 다시 탈구가 돼버립니다.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자, 사기. 항상 탈구된 상태면 사람 손으로 탈구를 회복시켜줄 수 없는 정말 마지막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슬개골 탈구는 보통 2기 이상이면 수술을 통한 고정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2기 수술을 받으면요, 수술 이후 호전이 제일 잘 된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후에는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꾸준히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보통 1기면요 덜 아파하고 4기에는 많이 아파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강아지마다 틀립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개들은 통증을 숨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모습 보이면 엄마 아빠가 혼냈을 경우나 그랬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소변을 잘못할 때 애들 절대 혼내지 마세요. 특히 어렸을 때 대소변을 잘못했을 때 절대 혼내지 마세요. 빨리 몰래 치워주세요. 왜냐면 혼내기 시작하면 몰래 가서 몰래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똥오줌을 쌉니다. 예. 정말 그렇게 딱 1차원적이기 때문에 저 했을 때, 자, 황태희님 뭘 고생해요. 제이 형.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우리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 앞에서는 잘못했을 때, 특히 잘못했을 때 크게 화내지 마세요. 대신에 쉬운 거는요, 얘가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줘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잘못했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안 하지? 이거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그냥 거기서 딱 끊겨요. 왜 저러지?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잡았을 때 칭찬을 해주시면, 야, 이거구나, 내가 이래야지 칭찬을 받는구나, 이런 거야. 바로 이게 즉벌즉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변화돼서, 우리 교육이잖아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화는 내지 마세요. 몰래 가서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 정말 승질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퇴근했는데 집에 막 두루마리 휴지 풀어져 있고 패드 다 찢어져 있고 똥오줌 다 쌓여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막 오르골 같은 데다가 똥 싸놓고 컴퓨터 자판기 위에 오줌 싸놨어. 그냥 무시하시고요. 정말 화가 나시면 나가셔서 집에서 한 500m 정도 멀은 곳까지 가셔가지고 엄청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세요. 이렇게 화를 푸세요. 차라리 절대 앞에서. 그리고 똥 먹어서 엄청나게 혼냈는데, 똥 먹는 거는 혼내시면 안 돼요. 똥 먹는 거 혼내면요, 이 아이가 혼낸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똥을 먹고 엄마한테 혼나, 그냥 엄마가 혼내는 느낌이 아니라 엄마한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똥 먹고 엄마랑 놀고, 똥 먹고 엄마 놀고, 얘가 놀이가 된 거예요. 놀이가 됐기 때문에 절대 혼내시면 안 되고, 우리 식분증 아이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빨리 치우는 겁니다. 빨리 치우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 응가를 이거 내가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지켜봐야 된다고. 그 응가를 먹으려고 할 때 얼른 환기시켜줘서 다른 걸 먹이세요. 간식을. 저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하면서. 오케이, 알겠죠? 그리고 벽을 뚫을 때는요, 알아서 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어떤 개들은 통증을 숨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상태를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수술 치료가 된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죠. 수술 직후에는 약 일주일간 무리하게 무릎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2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가벼운 산책 등으로 재활 치료를 꾸준히 시행을 해야 돼요. 자, 또한 반려견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무리하게 뛰어다니는 경우에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 아시겠죠? 사람이나 우리 반려동물이나 수술이 끝이 아니에요. 수술 후에 그 케어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럭키 지똥은 제가 바로 치워서 못 먹어요. 예, 남의 똥이 더 커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남의 똥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죠. 갑니다. 자, 슬개골 문제는요, 유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이라서 반려동물이 보험보장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예. 이 때문에 슬개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치료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금전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반려견이 슬개골 문제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물론 슬개골 문제는 선천적인 요인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 즉 발생되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발병한 겨울 단계를 늦추면서 치료할 여유를 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슬개골 탈골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안 올 수는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더 늦게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다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을 최대한 매트 까면 효과 좋아요. 예, 매트 까세요. 최대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트 까면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말 걸래요? 에이, 진짜. 자, 매트 까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운동할 때 뭐 신어요? 에어맥스 같은 거 신죠? 자, 초코홈프 안녕하시고, 에어맥스 같은 거 신죠?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 다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을 최대한 제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나 소파 등을 자주 오르내리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계단 같은 걸 준비해서 한 번에 뛰어 오르지 말고 천천히 그냥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한 번에 뛰어가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소파나 침대에 올라갔다고 혼났던 친구들이요. 혼났던 친구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혼나기 전에 난 빨리 올라가는 거야. 매트 리뷰 보고 싶어요. 저 빨리 올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면 안 좋은 거라면, 나랑 내 남자친구랑 내 남편이랑만 같이 있고 싶은 공간이라면 그 아이들한테 이 올라오면 무시를 하세요. 무시를 하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때 칭찬을 하시면 됩니다. 단둘이 좀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껴가지고 좀 그럴 때는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의 두 다리로 오에 서 있는 행동. 여러분 아시죠? 하이파이브, 뭐 차렷, 뭐 주세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두 다리로 오래 서 있는 행동은 뒷다리에 무리가 많은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우리 웰시코기, 닥스훈트, 나는 그냥 푸들이라고 샀는데 갑자기 허리가 길어서 닥스훈트 푸들이 된 아이들, 정말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허리에도 무리가 갑니다. 허리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런 거를 완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요새 수중 런닝머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수중 런닝머신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무리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퍼피스쿨에 지금 강남에 있더라고요. 또 까먹을 뻔해. 단지만 안녕하시고요. 이 퍼피 런닝머신도 좋은. 그리고 퍼피 런닝머신은요, 수술 후에도 되게 좋아요. 재활 훈련할 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지 쿠션 스텝이라고 이게 계단형도 있고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를 집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하나의 방법이. 돈이 없으시면요, 남자친구나 뭐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 나무로 만드셔도 돼요. 예, 비싸죠. 비싸죠. 하지만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솔직히 비싸지만 이게 애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어떻게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자, 예방 두 번째는요, 바로 체중입니다. 저번 주에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비만 관련인데, 정말 비만은 만병의 시작이 돼요. 악의 근원이에요.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수록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이죠. 자, 멀쩡한 관절도 망가지기 좋은 게 과체중이랍니다. 요새 우리 루비가 과체중이 돼가지고 요새 아주 그냥 돼지 감자가 돼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자,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 조절, 슬개골 문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트. 바닥을, 대한민국 집들이 기본적으로 좀 미끄러운 바닥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카페트도 많이 깔고요, 나무 바닥이 많긴 한데, 우리는 장판이라든가 뭐 조금 산다 하면 뭐 이제 대리석 깔아놓고 하는데 그만큼 미끄러워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카페를 깔아주거나, 요새 패드 많이 팔죠. 패드를 깔아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패드 살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천 뛰어와서 솜 넣고 만드세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뼈에 좋은 음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뼈에 좋은 음식. 자, 단지만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다이어트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자, 뼈에 좋은 음식입니다. 도가니탕. 도가니를요, 그냥 도가니를 사오셔가지고 그냥 물에 끓여주세요. 절대 간 하지 말고, 뭐 여기 보면 대추랑 파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물에 푹 고아주세요. 그리고 도가니도 먹이시고, 좋다고 하니까 먹으시고. 그리고 홍화씨가 있습니다. 홍화씨 많이 들어보셨죠? 홍화씨 가루. 이 가루를, 홍화씨를 끓여주기도 하고, 그 홍화씨 자체를 끓여서 이렇게 물을 주셔도 되고요, 가루를 내서 사료에다 뿌려주셔도 돼요. 뼈에 되게 좋다고 합니다. 홍화씨. 그리고 정말 우리 반려동물계, 우리 강아지 고양이 다 만병통치약입니다. 황태. 저희 여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황태. 우리 여자친구가 희망이랑 루비를
이 황태로 다 고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황태 좋아요. 황채는 끓여줘도 되고요, 그냥 생으로 줘도 되고요, 가루로 내서 줘도 돼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계란 노른자가 있습니다. 노른자만. 근데 계란 노른자는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계란 노른자가 관절 보호에 되게 좋다고 해요. 관절 보호에 되게 좋고, 그리고 회복할 때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황태 최고죠. 자, 갑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뼈에 좋은 보조제예요. 뼈에 좋은 보조제인데, 여러분 요새 관절 영양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얘기하면 뭐 인해서도 있고요. 인해서도 있고, 뭐 마이비 조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비어파도 있고요. 조인트 관련된 영양제가 많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수입이 안 돼요. 저 성분 때문에 수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5개가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개가 3개만이라도 들어가서 정말 좋은 영양제입니다. 그냥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아스타크산틴. 자, 붉은 해조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제인데요. 통증과 염증 완화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 및 암 예방, 노화 과정을 지연시켜주는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염증이에요. 모든 병은 염증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염증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마이신. 자, 마이신. 자, 그리고 심황. 강황과 비슷한 거예요. 강황과 거의 비슷한 건데, 허브 중에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허브라고 합니다. 심황이. 염증 감소에 정말 갑이고요. 통증 완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CBD 오일. 여기 아니고요. CBD 오일. 자, 칸나비디올 0.3% 이하여야 합니다. 이하여야만 해요. 이 CBD 오일이 여러분 대마초인가? 그거 재배할 때 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그만큼 예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마초나 그런 집에서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그런 뽕밭에서 그런 거를 하셨던 게 통증 완화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CBD 오일입니다. 만성 염증, 통증 감소, 산화 스트레스, 노화 방지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콘드로이신이라고도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콘드로이틴. 자, 글루코사민과 혈압하여 2배의 힘을 줍니다. 여러분, 글루코사민은요, 우리 몸에서 나와요. 이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콘드로이신은 글루코사민과 맞으면 2배의 힘을 아주 그냥 시너지가 되는 거죠. 자, 관절핵과 연골에 파괴되는 효소 억제 정말 좋아요. 여러분, 관절핵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죠? 관절이 맞물려 있을 때 이게 그냥 관절만 뼈만 있으면 이게 아파요. 뼈가 갈리고. 근데 그 관절핵, 바로 그 관절핵 연골이죠. 자, 그 파괴되는 효소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노화가 되면 그게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 생기고, 그렇죠, 물렁뼈가 있는 거. 그거를 효소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신 정말 좋아요. 연골 회복도 된다고 합니다. 자, 폴라프레스는 염증에 좋죠. 그렇죠, 아주 좋아요. 자, 연골 조직 수분 유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글루코사민. 자, 글루타민 플러스 포도당입니다. 자, 글루타민, 아미노산 포도당 자연적으로 생산을 해요. 근데 대신에 나이가 들면 생산이 적어집니다. 콸콸콸 넘치던 게 나이가 들면 조금씩 싸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골 조직을 복구하는데 힘이 드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 참고로 보실 게 있으면 초록잎 홍합이, 자, 우리 아스타크산틴 비슷한 거고요. 인도 유황,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악마의 발톱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집중해서 이거 3개 이상 들어간 영양제는 정말 좋은 영양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 열공합시다가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오늘은 조금 덜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되게 지루해서 다들 주무시던데 오늘 정말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반열공, 다음 주 반열공은요, 반려동물 응급처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처치 시간이에요. 자, 우리 반려동물이 집에서 갑자기 아플 때, 병원 가기도 힘들고 뭐 할 때 응급처치, 병원 가기 전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반열공 때 뵐게요.